안녕하세요. 큰 마음 먹고 퇴사를 딱 했는데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죠. 회사를 나온 후에 내 권리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퇴사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이죠. 퇴사는 했는데 전 회사에서 서류를 안 떼줘요.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당장 다음 회사에 경력 증명도 해야 하고 처리할 게 산더미인데 말이에요.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내가 거기서 일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해줄 서류를 딱 받아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 핵심 서류가 바로 이 사용증명서라는 겁니다. 이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딱 명시된 우리의 권리예요. 회사는 퇴사한 근로자한테 근무 기간이나 무슨 일을 했는지, 직위는 뭐였고 월급은 얼마였는지 같은 사실들을 증명서로 발급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빼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용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실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즉시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뭐 신청하자마자 1분 안에 바로 나와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법에서 말하는 즉시가 정말 그 순간 바로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즉시는 회사가 내 근무 기록 사실을 확인하고 또 내부 결제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뭐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당일 바로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랑 근로자 양쪽에 딱 정해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회사는 사실만을 그것도 빨리 증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정보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반대로 근로자는 내가 필요한 정보만 딱 집어서 요구할 권리가 있고, 혹시 나한테 좀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건 빼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써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분명히 입사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채용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럴 때도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설령 나중에 채용이 취소됐다고 해도 그 전에 내가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근로 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태료 누가 내는 걸까요? 실무를 처리한 인사팀 담당자? 아니에요. 이 책임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직접 부과됩니다. 책임 소재가 아주 명확하죠. 자, 서류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일, 바로 취업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0조는요, 취업 방해를 아예 못하도록 딱 막아놨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걸 막으려고 소위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거나 돌려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처벌 수위를 한번 보세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건 그냥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이냐? 그 경계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우리 경쟁사로는 가지 마라
하면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에 몰래 안 좋은 정보를 흘리는 건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입사할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했는데요? 만약에 내 정보를 다른 회사랑 공유해도 좋다고 내가 동의를 했다면 회사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행동이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이 문제를 아주 까다롭게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공유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한 건 개인정보를 활용하라는 거지 내 앞길을 막는 데 쓰라고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동의가 정말로 자발적이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에만 다시는 안 뽑으려고 내부적으로만 쓰는 블랙리스트. 이건 괜찮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A라는 회사가 근태가 안 좋았던 직원들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채용을 대신해주는 B라는 회사에 이 명단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B사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고요. 자,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A 회사의 행동이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비록 자기 회사 채용에만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외부에 공유하고 지원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 건 불법적인 취업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회사가 퇴사한 직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의무. 바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숫자 딱 하나. 바로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요. 회사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을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대체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차 휴가 관련 서류가 있다고 하면 휴가를 준 날부터 3년일까요? 아니면 다 쓴 날부터 3년일까요? 3년 카운트다운 언제 시작되느냐? 휴가를 부여하거나 사용한 시점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끝난 날, 이걸 완결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날부터 계산하라고 합니다. 휴가 기록 같은 경우엔 휴가를 주고 직원이 그걸 쓰고 만약 못 쓴 휴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정산까지 전부 다 마친 바로 그날부터 3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퇴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권리는 법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는데 꼭 필요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로 기록,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